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용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알리바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도 수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용의자 셋을 소환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인터플렉스, 두 번째 용의자 현대건설, 세 번째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네, 오늘 플렉스 브라더스 두 분 나오셨고요. 그리고 건설주가 또 들어와 있네요. 자,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상승 급등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특히 급등하는 종목이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연동해서 건설주들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은 역시나 오르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정 과장님. 네, 이 세 종목 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쪽에 이제 비중을 두고 이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따 방송 중에 이제 제가 어느 쪽에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부터 확인하시죠. 첫 번째 용의자 인터플렉스. 알리바이는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지속된다.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흔히들 주가 재평가 하면 레벨업을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약간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40% 가까이 크게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인터플렉스가 말하는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인터플렉스를 필두로 해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바닥권역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리포트, 인터플렉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증거 첫 번째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기별 영업 손실의 축소 폭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이제 이 인터플렉스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4분기에 지금 200억 정도의 손실분,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쪽 부분이 소폭의 손실, 한 10억 원대 정도의 손실 혹은 이제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발간이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2015년 컨센서스가 원래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400억대 손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면 300억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대폭적인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3분기까지 굉장한 이 하락폭을 좀 기록했었지만, 4분기에 소폭의 이제 흑자 전환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3Q보다 4Q가 낮고 4Q보다는 1Q가 낮다, 이런 모멘텀으로 앞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는 바닥권역에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BR 기준으로는 1배 수준이 안 되지만 PER 수준으로는 7배 수준 된다. 그러면 파트론 자체가 한 7배 수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본다면 예상보다 영업 손실에 대한 축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Q를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확실히 잡힌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증거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이제 물량을 통해서 경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쟁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싸움이 이제 한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량으로 공세를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품업체들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물량 경쟁으로 인한 부분은 물량이 많이 나갈 뿐이지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에 대한 증가는 일시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게 중장기적인 수혜로 넘어가기에는 부품업체들은 물량을 통해서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팔려야 또 다음 물량이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두 번째 증가는 좀 불충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나 그에 따른 그 주가 속도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험군으로 우선은 편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정원정 과장님, 지난해 말부터 바로 2012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던 IT 부품주들, 그 가운데서 과연 진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주식이 있는가, 이게 시장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도 일어났었고요. 인터플렉스는 그에 동참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좋은 점부터 먼저 본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쯤에 10,000원대를 지지 못하면서 일부 조금 깨졌다가 10,000원 지지 못했다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연말에서 12월 종가도 보면 한 10,000원 선 근처, 11,000원 선 근처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워낙 좀 저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8,000원이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한 1, 2개월 사이에 지금 봤었을 때는 한 70, 80%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예상치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였던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될 걸로 보고 감가상각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빨리 회복이 기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더 거기다 프리미엄이 얻어가지고 더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뭐 운용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해서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앞으로 더 성장하기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거든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한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뭐 성장률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졌지만 올해는 아마 두 자릿수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두 자릿수가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품주들도 지금까지 실적이 뒷받침되더라도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상장성은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위험으로 조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대 많이 올라간 가격대에서 따라가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에 대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지난해 저점 10,000원 선 아래에서 지금 주가 18,000원 선까지 아주 많이 올라왔네요. 자,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가 16,000원대였고요. 주가는 그보다 더 많이 미리 올라와 있었죠. 지금 그 이상의 또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두 분 수사관께서는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부분, PER 7배 수준, 충분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 가능성은 진실이나 전방 산업의 부진이 부담스럽다,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알리바이 보시죠. 해외 수주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 길게 보고 투자하자.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괜찮은 것인가? 자, 이 알리바이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우선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첫 번째 증거인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수주 우려인데 이제 현대건설이 해외 쪽에 수주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좀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피크를 찍었던 부분을 반영을 해보면 80%가 넘는 해외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연결 이익으로 지금 구성을 좀 해보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쪽이라고 하면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지금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의 수주 부분인데 베네수엘라 수주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 보면.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이 GDP 영향도가 거의 25%가 넘는 수준에 위치를 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빠지게 되면 베네수엘라 국가적으로 자체가 뭐 수주를 받았던 것을 뭐 이 비용을 돈을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최근에 건설주고 그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가장 큰 이제 현대건설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이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뭐 GS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뭐 주택 사업, 국내 주택에 특화된 업체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네.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뭐 안 오를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PBR 기준으로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매력도 있다. 뭐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1배 수준 이하기 지금 0.8배 정도에 지금 잡히고 있는데 2014년 BPS 주당 순 자산이 한 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PBR 뭐 1배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당장 올라갈 만한 부분에 이제 산업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은 있으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BR 1배. 네. 좀 더 내려가야 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께는 제가 죄송한 말이 되겠지만 정말 가격 매력을 따져보자면 이 건설주. 근데 네. 사실상 GS건설은 지금 PBR 0.5배입니다. 그것을 그게 더 매력 감안하면 있겠다 싶은데요? 그것을 감안하면 네.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정 과장님, 현대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지금 앞에 뭐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겹치는 것 같은데 그 운영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좀 고급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말한 것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서도 전 좀 투박하기 때문에 투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 뭐 저가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알리바이가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길게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아니고 다른 업종, 이 건설 종목에서도 더 밸류에이션이 싼 게 또 있고 아니면 다른 업종을 봐도 그쪽에 투자해서 길게 보는 게 나았지 굳이 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차트로 봤을 때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들어가서 길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포인트로 보신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주 실적 같은 거 봤었을 때 3년 연속 이제 신규 수주가 100억 불 이상 연속 3년 연속해서 성공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한 6%대 정도 내외로 이 나오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라고 인해서 이제 향후 수주 진행에 좀 차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본다고 하면 연간 실적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변경됐었습니다. 이게 변경 전이랑 변경 후 보신다고 하면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향후 수주 진행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됐는데 이 유가가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아니면 더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변경이 돼서 더 변경되는 것도 이제 보시면 당연히 유가가 안 좋기 때문에 수주가 안 좋아서 그래서 실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더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고 하면 더 안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이 약간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게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투자할 중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의 종목에 들어가서 마음고생, 시간적으로 고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에 대한 수사 결과 두 분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인터플렉스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3월 8만 7천 원대 주가, 하지만 현재는 4만 1천 원대로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죠. 유가 하락에 피해줍니다. 이에 따른 해외 수주의 불확실성, 업황이 좋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은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같은 업종 내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는
애매합니다. 더 싼 주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위험으로 분류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놓겠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좀 더 턴어라운드의 기미는 더 많아 보이죠. 자, 세 번째 용의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미디어플렉스의 알리바이. 영화 산업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매수가 유효하다. 네, 영화 하면 또 중국 쪽의 그 영화, 네, 이제 관람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자 미디어플렉스 용의자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에 뭐 미디어플렉스뿐만 아니라 뭐 뉴라는 업체도 상장을 했고 CJCGV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영화 시장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근데 이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증거를 하나하나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2015년 올해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라인업 대비해서 뭐 배급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라인업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디어플렉스 2015년 영화 배급하는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강남 1970 이 부분이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제 조선 명탕전 뭐 연애만 아직 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감독들 보면 이제 곽경택 감독님도 계시고 뭐 이준익 감독님도 계시고 굉장히 좀 탄탄한 라인업을 이제 투자를 하고 배급을 한다. 한류스타 이민호 씨. 네, 그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뭐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2015년에 가장 라인업 기준으로 보면 피크를 찍는 해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5년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예전부터 이제 미디어플렉스와 뉴라는 업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기업이 이제 배급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CJ E&M이 있고 이제 롯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배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대기업에 이제 끼고 있는 이제 배급사가 이제 극장 시장에 극장을 좀 장악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플렉스나 이제 뉴 같은 업체들 특히 대기업에 뭐 종속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의 네. 이제 향후에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산업 자체는 뭐 인구 자체 영화 인구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 두 번째 영화 배급사들의 고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뉴라는 업체 이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쪽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한 2배를 넘어서는 고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좀 만드는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영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성장을 매기기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CJ CGV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30배가 넘어갑니다. 3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감안하면 네. 평균적으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미디어플렉스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한 20배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은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플렉스는 PER이 현재 몇 배 정도 되나요? 29배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뭐 배급사를 이제 비교를 하면 뭐 CJ E&M도 있고 뭐 그 뉴라고 하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배 이상의 고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 계속 고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은정 과장님, 미디어플렉스가 2012년도 주가 여름에 강세였을 때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근데 이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지금 2013년 고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모멘텀들이 뒷받침될까라는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거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며칠 지났지만 이제 작년이라고 할 수 있죠. 2014년도에는 영화 시장 자체가 뭐 이제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성장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 자체가 한 1%도 안 되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0.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좀 성장이 좀 더뎠던 거고 올해는 한 7, 8%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돼서 뭐 본다고 하면
영화 시장 부진이 2000작년도에 이뤄졌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스터고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야구 영화인데 이게 이제 중국 최대 민간 영화 배급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영화 배급사로는 최고인데 뭐 중국 내 이제 배급사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화이브라더스와 이 같이 공동 제작을 해서 이제 배급을 했었었는데 이 화이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슝디 그룹이라는 좀 큰 그룹이 이 규모가 있는 영화 산업 쪽에서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중국 정책에서도 이제 문화 산업 쪽에 좀 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쪽에 좀 기대감이 커 있는데 이 화이 브라더스랑 이 미디어플렉스랑 매년 한 2에서 3편 정도 공동 제작을 지금 할 걸로 지금 전략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제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그 스크린 쿼터 같은 것도 걸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중국 쪽에 진출해서 매출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어쨌든 중국 쪽 규모가 있는 중국 쪽 배급사랑 이게 공동 제작 그리고 향후 이제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협업이 된다고 하면 뭐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지금 뭐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5년도에 이제 미디어플렉스에서 이제 메인 작품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 영화가 한 10개 정도 지금 상영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감독했던 분이 최동훈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예상될 개봉할 걸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또 최동훈 감독이 하는 게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하정우랑 뭐 이정재나 전지현 이게 나오는 영화인데 이뿐만 아니라 강남 1970부터 해서 쭉 한 10개 정도 이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들도 약간 이름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이제 배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큰 기대작들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더 전년도보다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메인 작품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 예전에 3년 동안에는 메인 투자 작품이 한 7개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벌써 10개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실적이나 외형적이든 내형적이든 성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종목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와 합작으로 하는 영화는 혹시 제목이 있나요? 지금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매년 한 2-3작품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떤 영화를 누가 감독해서 누가 나온다 여기까지 정해진 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어쨌든 참여한다고요? 그렇죠. 이 화이슝디, 그러니까 화이 브라더스랑 같이 매년 최소한 2에서 3작품 정도 공동 제작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든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이 화이 브라더스가 배급업체 쪽에서는 3번째 정도 순위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지금은 3번째인데 매년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서도 진출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디어플렉스 수사 결과 정리합니다. 미디어플렉스 올해 기대되는 라인업들 일단 개수 자체도 많고요. 여러 기대작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화 산업의 현재 현황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이브라더스와 미디어플렉스의 합작 작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용의자 가운데 인터플렉스와 현대건설은 위험, 미디어플렉스는 석방. 오늘 두 분 수사관이 이견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가격 전략 있으시면 가격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죠. 네, 우선은 이제 미디어플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식들은 약간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시길 좀 권해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오늘 급등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받으면 매수가는 5,1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700원인데 예전에 이제 그 화이브라더스랑 했던 그 영화가 이제 미스터 고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기대감 대비해서 네. 크게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면 우리가 항상 기대감 있는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4,700원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800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과장님. 일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미스터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못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상용 매출이 좀 성과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약간 좀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그러니까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5,100원으로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단기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보고 있고 이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또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6,000원을 넘어서 한 6,500원 정도도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플렉스 기대에 맞는 무언가가 나와주기를 좀 좋은 예상을 가지고 다만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석방은 했지만 잘 가격을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옵니다.